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죠. 암호화폐 시장에 피바람이 몰아닥치면서 XRP도 정말 간당간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또 비트코인이 쫙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XRP도 덩달아서 떨어지다가 딱 19센트 위에서 멈추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바이낸스 기준이고요. 딱 20센트에서 19센트 넘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약간 반등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른 암호화폐들은 어제 하락 직전까지 이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XRP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펌핑은 하나도 없었고 하락만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XRP를 손절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다른 투자처를 찾으시든 다른 코인을 타시든 꼭 성투하셔가지고 여기서 손해보신 거 다 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오늘 열심히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국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태국의 의원들이 암호화폐 관련 법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태국의 법이,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법이 상대적으로 유연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 암호화폐 관련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0년에 관련된 법안들을 더욱더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수정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태국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어제에 이어서 이번에도 에릭 반 밀튼버그 씨의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태국에 관련된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 이 태국뿐만 아니라 리플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시간 유동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줍니다.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around the world, regulators have different views on how to use digital assets. For example, in the extreme, you look at China or India, and they're not friendly towards digital assets. Other markets have more sort of progressive stances, and so we've been cautious to launch in markets where we can ensure that our customers are comfortable that there's regulatory clarity, they don't need to worry about anything. So we launched Mexico last year, we launched Philippines after that. Yesterday on stage we announced that Australia was coming online, and there's a list of countries that are on the roadmap, Thailand being one for 2020. So we're not, and before we launch it, we, with our partners, we talk to the regulators, we want to make sure, we talk to the exchanges, we want to make sure everything is clear, there's clarity so that we don't put anybody in an awkward position. 자, 이 디지털 자산의 활용 같은 경우는 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규제 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방향이나 가치관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다른 시장들은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ODL, 실시간 유동성 사용을 진행하는 시장들은 그 지역 내에 있는 우리의 고객들이 규제에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관련 문제가 완전히 100% 해소된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작년에 멕시코 송금로, 그 후에는 필리핀, 또한 어제 호주의 송금로를 열었다는 발표를 했고, 자, 인터뷰는 스웰 때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최근에 공개가 된 것인데,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어서 그 외에도 로드맵에 여러 나라들이 대기 중에 있다. 2020년에 태국에도 송금로를 열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태국은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 송금로를 열기 전에 확실히 규제 관계자들, 고객들, 엑스래핏 사용자 거래소들과 대화를 100% 완전하게 하고 그 후에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어느 한쪽이라도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첫째로 태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송금로가 열릴 예정이고요. 또한 일본과 태국 사이에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에도 송금로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송금로를 여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지금 딱 봤을 때 중국이랑 인도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걸리거나 혹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100% 안전하게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송금로 확장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훨씬 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를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조만간에 좋은 소식들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XRP 사용처가 늘어날수록 나중에 이제 가격 상승이 오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매일 시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 지금 사용량의 1000배, 10,000배 정도가 돼야 이론적으로는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죠. 어디까지나 이제 트위터 상에서 나름 좀 잘 아는 사람들이 한 말을 기반으로 드린 말씀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리플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다라면은 1000배, 10,000배 되기 전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미리 매수를 들어오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투기적인 움직임 때문에 XRP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XRP 자력으로 상승하려면은 더욱더 많은 시간과 사용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사용량이 몰리게 되면은 같은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어제 전달해드렸던 소식 중에 한 가지가 XRP 레저 역대 최대 1일 거래량 기록이 400만 건을 넘어섰다. 그 전까지는 170만 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두고 어떤 분께서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스트레스 테스트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는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언급이 되었던 것이 7월 26일 정도 그리고 2월 5일 정도였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이런 거래량 상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갑과 지갑 사이에서 이동,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 채권들이 지갑과 지갑 사이에서 XRP 레저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움직임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제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던 이 각 암호화폐 프로젝트별로 실사용에 기반해서 그 가치를 이제 매기는, 가격을 매기는 그 사이트에서 fairvalue.com에서 최근 XRP 가격이 70 몇 센트였는데 94센트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코인마켓캡에서는 22센트로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자, 과연 둘 중에 진실은 어느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머니그램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왔는데요. 한글로 또 정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가 현지 시간 25일 기존에 계획했었던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 중 나머지 2천만 달러의 주금을 국제 송금 서비스 업체 머니그램에 납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머니그램의 신주를 주당 4달러 10센트에 인수했으며, 머니그램이 리플사의 ODL, 기존의 엑스래핏 상품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또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머니그램 주식 같은 경우는 주당 3달러 6센트인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4달러 10센트를 주고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머니그램이 사용을 해주고 있는 멕시코 송금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 머니그램은 파키스탄 쪽에서도 최근에 진출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 머니그램에서 직접 트윗을 날렸죠. 머니그램의 CEO 알렉스 홈즈가 파키스탄의 수상과 또 대면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모습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머니그램,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보고 있으면 웨스턴 유니온은 살짝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주식 금세 또 떨어졌네요. 아무튼 이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이 리플사가 머니그램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리플사는 XRP 가격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저도 또 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리플사의 첫 번째 과제는 이 사업 확장이죠. XRP 가격 같은 경우는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XRP는 사용이 돼야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머니그램에 돈을 얹어 주고서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실사용 예를 계속해서 뚫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XRP의 가격이 전혀 관심이 없고 XRP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한다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겠죠. 계속 엑스커런트만 팔겠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송금으로 관련돼서 집중을 하고 있고, XRP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프링을 통해서 또 투자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분개하고 그러는데, 화를 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은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뭐 솔직히 딱 터놓고 이야기해가지고 XRP 가격이 쓰레기다, 이것은 뭐 사실이에요. 지금 2019년 초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메이저 암호화폐 중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XRP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XRP 가격에 대해서 욕을 하시는 것은 납득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XRP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 XRP 가격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머니그램의 3분기 보고서에서 이제 첨부가 됐었던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은 머니그램이 함께 일하고 있는 업체 중에 꽤 큰 곳이 있는데요. 뭐 여러 곳이 있죠.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함께 잠깐 볼 것은 이 브라이트웰이라는 것입니다. 이 브라이트웰이라는 곳은 이 레스 오브 캐나만 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크루즈십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월급 및 송금 회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업의 특성상 많은 나라들의 외화들을 사용해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연치 않게도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송금로가 바로 필리핀과 인도라고 합니다. 그 두 지역 및 국가들은 리플사가 집중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 필리핀 쪽 같은 경우는 송금로가 뚫려 있는 상황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좀 깝깝한 양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가스 활명수를 들이부어야 그것도 아니면은 뚫어뻥 같은 걸로 막 뚫어 제껴야 송금로가 열릴까 말까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머니그램과 페이롤 회사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기에서 또 이제 XRP가 사용되게 된다면은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머니그램에서 10%만 XRP를 사용하고 있는데 목표는 100%까지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페이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세계 여러 나라 외화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더욱더 빠른 지불 및 회사 자금을 아낄 수 있다면 관련 회사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소식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발전 또한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마지막으로는 짧게 희망회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유튜버 중에 이 알렉스 카비 최근에 남긴 트윗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번에 XRP가 크게 떡상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털었었는데 그때 떨어졌던 가격이 20센트 이 부분까지 떨어졌다가 크게 한번 흔들고 제대로 쐈다. 최근에 이제 어제 여기까지 털었었는데 미래가 부디 반복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참고로 이때 날짜가 2017년도 12월 8일인데요. 지금 연말이라 얼추 시기가 겹치고 있죠. 자, 이 돌고 도는 역사 한 번만 더 돌아줘라 라고 하면서 희망회로와 섞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보면서 오늘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본 이런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내서 정보 전달을 바란다 라는 의미에서 이 광고 시청 영상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 재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